저희가 늑구 찾고 있는데 늑구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영상 찍으면 쫓아가고 있어요. 천천히 가, 천천히. 이제 도망가. 네, 이번에는 벌써 꽤 됐네요. 네. 지난 8일 날 대전에 5월드 탈출한 어린 늑대, 늑구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지금 늑구와 대치 중 속보가 떴길래 잡히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저도 네. 잡히나 했었는데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어젯밤 늦게 5월드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고 오늘 아침에 대대적인 포획 작전이 펼쳐졌지만 아쉽게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소방에 인간 띠 만들고 트랩들 대거 투입됐지만 늑구 보통이 아닙니다. 네. 결국은 달아났다고 해요. 왜 이렇게 포획이 어려운 건지 지금 늑구 어떤 상황일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관련 내용 환경과학자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은 늑구가 발견돼서 다행이긴 한데 집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직 어린 개체라고요. 네, 2024년 1월에 대전에서 태어난 개체입니다. 대전의 이 동물원에서 예전부터 늑대를 기르고 번식시키는 사업을 좀 역점을 두고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2007년경, 2008년경, 2000년대 후반에 러시아에서 늑대를 데려와가지고 계속해서 번식을 하면서 이걸 대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늑대는 어디 자연 상태에서 포획된 거나 이런 게 아니라 동물원에서 대를 이어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물원에서 살아왔던 그런 늑대였던 거죠. 네. 그런데 지난 8일이죠. 8일에 9월 18일경에 이 늑대가 탈출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좀 인근에서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자라난 상태를 보면 대충 이제 성체가 됐다. 나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직은 성체가 된 중에서는 좀 이제 어린 편에 속하거든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호기심이 좀 많지 않겠느냐.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는 좀 덜 성숙해가지고 좀 덩치도 작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 나이로 치면 대충 이제 한 10대 후반 10대 이 정도 되겠죠. 사춘기 정도 겪고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런데 그래도 늑대이기 때문에 무게가 한 30kg 정도는 나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웬만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형견보다도 조금은 더 큰 크기로 다니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네. 좀 주의를 하고 있고 빨리 좀 포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동물원 측에서 아무래도 대를 이어서 동물원에 태어난 개체다 보니까 늑구가 좀 야생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그냥 탈출을 해버렸어요. 네. 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늑대 우리 쪽에 이제 사파리 형태로 상당히 좀 크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를 이제 감싸고 있는 전기 철선이 있는, 그래서 거기에 닿으면 전기 충격이 와가지고 동물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이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울타리의 아래쪽은 이제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막아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초기에 이 사고가 났을 때 동물원에서 브리핑할 때 나온 이야기를 보면 토사가 갑자기 밀려와가지고 좀 조건에 변화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부 구역에 이상이 생긴 그 틈으로 이 늑대가 아래로 파고 나가는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전기가 흐르는 철 울타리는 돌파를 했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물원 아예 구역 바깥으로 나오려면 동물원 전체의 울타리를 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사람도 이제 돈 내고 입장을 할 테니까요. 네. 그걸 나와서 했는데 그 전체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은 높이가 작은 곳에는 2m라고 보도가 나온 데도 있고요. 네. 높은 곳에 좀 보강을 해놓은 데는 3.1m까지 높여놨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 좀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비유하기 좀 이상합니다만 우리 우상혁 선수 기록이 한 2m 30cm, 35cm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도 2m 35cm는 물론 사람 중에서 최고로 잘 뛰는 사람입니다만 네. 뛸 수 있으니까 네 발 달린 늑대가 어떤 위협을 느껴서 뛰면 2m 정도 높이는 뛰어넘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기가 흐르는 울타리가 있으니까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중으로 돌파를 해가지고 탈출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자, 그런데 늑구가 탈출한 5월드 동물원에서는 지난 2018년에도 퓨마가 탈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많이 놀랐는데요. 당시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퓨마 한 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대전 시민들에게 외출 시 주의하라는 재난 안내 문자가 발송됐고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119 특수구조단,
동물수렵연대 등 수백 명이 투입됐고 발견 즉시 사살하도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퓨마는 우리를 탈출한 지 4시간 반 만인 밤 9시 40분쯤 전문 엽사에 의해 사살돼 탈출 소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참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애시당초 탈출을 안 하도록 잘 우리를 만들어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같은 동물원에서 2번 연속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러면 아까 이제 늑구의 능력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좀 뭐 대대적인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물의 능력을 좀 더 높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퓨마 사건 일어난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보강을 한다고 보강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외곽 울타리도 그때 좀 높이고 했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좀 이렇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동물원이 좀 늑대를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네, 많이 숫자를 많이 하고 있기 많이 때문에. 키우기 때문에. 네, 늑대가 이렇게까지 많이 있는 동물원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늑대가 보통 몇 마리 정도 이렇게 그냥 키우는 정도,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예 사파리 방식으로 해가지고 네. 상당히 넓은 공간에 많은 늑대들을 풀어놓고 키우고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러시아에서 이 늑대를 들여온 다음에 상당히 이걸 좀 잘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늑대가 새끼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종의 늑대가 새끼를 낳은 거는 30년 만에 일어난 경사다라고 해서 이 동물원 늑대를 굉장히 잘 키우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홍보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그게 또 이제 뭐 전염병이 돌고 해서 폐사가 되는 일도 있고 뭐 그렇긴 했었습니다만 꾸준히 그래도 이게 이어져가지고 그 러시아 늑대의 자손이 지금 3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숫자가 지금도 10마리 이상의 늑대들이 살고 있고 많을 때는 20마리 이상으로 넘어갔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늑대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많이 키우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좀 특이한 호기심이 많은 이 늑대 한 마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신경 쓰는 것은 좀 이제 이런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적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물원을 탈출한 뒤에 행방이 묘연했던 늑구는 어젯밤 늦게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늑구 탈출 소식을 들은 이후에 매일 늑구의 행방을 찾아다녔다는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동물을 많이 좋아해서 빨리 모이도록 복귀했으면 하는 마음에 수색을 했던 것 같아요. 탈출한 첫날부터 하루에 1~2시간씩 다녔어요. 딱 보면 늑대같이 생겼고 겁이 많고 굶주린 상태여서 경계심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제 차 앞에 거의 1분 정도 있었는데 내리려고 하니까 경계심이 너무 많아서 도망갔어요. 꼬리막 뚫고 나와서 다시 도망을 갔는데 다시 잡힐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죠. 자살되지 않고 안전하게 빠르게 포획돼가지고 오월드에 가서 오월드에서 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늑대를 정말 사랑하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동물을 참 아끼시는 분 같습니다. 네. 자, 경찰 60명의 인간띠 형성하고 뭐 포획 트랩에 드론까지 등원을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이게 네. 뭐 어떻게 잡으려고 했던 건가요? 지금 지역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나 이 놓친 후에 나온 브리핑을 보면 네. 그 소식을 듣고 갔던 기자들도 늑대를 멀리서 볼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꽤나 가까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늑대가 있는 곳을 사람들이 좀 넓게 이렇게 둘러치고 이렇게 좀 가둬놓은 상태에서 네. 어떻게든지 이제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말씀하신 퓨마 사건 때 그때 사살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비판 여론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사살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살을 하려고 했으면 벌써 사살했을 거예요. 네. 경찰 쪽에서도 출동하고 했었기 때문에 했을 네. 텐데 지금 이 움직이는 늑대를 마취총으로 쏘아가지고 마취를 시켜서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마취총을 쏘아가지고 뭐 예비군 훈련장 같은 데서 마취총 쏘는 연습시키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것이고 마취총 사거리가 뭐 기껏해야 20m에서 30m 정도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무슨 스나이퍼가 저격하듯이 마취총을 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네. 비교적 가까이 늑대가 왔을 때 그때 마취총을 딱 순간을 맞춰서 쏴야지만 이거를 적중시킬 수 있는 건데 또 한 발 맞췄다고 금방 마취가 돼서 쓰러진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막 또 뛰어갈 수 네. 있으니까. 그런데 예상외로 이 늑대가 지금 굉장히 좀 활동성이 좋고 아직까지도 상당히 건강하게 잘 움직인다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네.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거 마취총을 적중시키지 못하고 사람들로 둘러싼 채로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늑대를 좀 몰아가지고 그쪽 방향에서 마취총을 쏜다 뭐 이런 작전도
세웠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한 몇 시간 가까이 대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이 밝아오면서 이렇게 좀 잘 보이고 하게 되니까 그때 한번 이 마취총 쏴보자라고 네. 시도를 했는데 마침 그거를 피하고 사람들 사이로 늑대가 탈출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오늘 또 본 걸로는 뭐 배가 고파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게시도 본 것 같거든요. 네. 잘 먹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뭐 야생성이 얼마나 지금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뭐 골든타임 얘기까지 나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늑대가 먹은 게 생닭 2마리를 먹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동물원에서 탈출하기- 먹은 거예요? 네, 탈출하기 전에 동물원에서. 먹었던 음식입니다. 근데 이제 생닭을 급여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닭을 사냥해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죠. 사냥하는 이런 능력이 없이 동물원에서 자라나서 그것도 이 동물원에서 어미가 직접 새끼를 기르게 했더니 새끼를 좀 너무 거칠게 키우는 경향이 있고 새끼들끼리 서로 싸우는 경향도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 아기 때부터 사람이 기른 그런 개체거든요. 사람 손을 많이 탄 네. 아이군요, 늑대가. 그렇다 보니까 탈출을 해가지고 이거 먹이를 못 구하면 특히 뭐 물 마실 거 이런 게 없으면 금방 쓰러질 그렇죠. 수 있다라고까지 예상을 했는데 마침 좀 비가 와가지고 네. 물이 고여 있는 물을 구하기가 좀 쉬웠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늑대들이 먹는 음식이 이런 작은 동물들이나 작은 동물들이 죽은 거 이런 걸 잘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처에 야산 같은 곳에 아마도 그런 류의 뭐 떨어진 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늑대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인 종으로 분류를 할 때는 늑대를 개하고 사실 하나의 종으로 보거든요. 네. 라틴어 학명으로 늑대를 카니스 루푸스라고 부르는데 개도 카니스 루푸스라고 합니다. 카니스라는 말이 개라는 뜻이고 루푸스라는 말이 늑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명으로는 개가 개 늑대고 늑대도 개 늑대입니다. 그렇다 네네. 보니까 개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이론상 거의 먹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료 같은 거. 네, 물론 뭐 늑대니까 그렇게 개가 먹는 것처럼 아무거나 먹지는 않겠지만 마침 그런 입맛에 맞는 어떤 뭐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를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생각보다는 좀 건강하게 잘 활동하고 있다라는 게 뭔가를 먹이를 구해서 먹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사실 그동안 이제 뭐 소방당국부터 이 동물원 측까지 다 동원이 돼서 그렇게 찾아도 못 찾던 걸 이 아까 보신 그 시민이 한적한 산길에 가다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늑구는 그 야산에만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뭐 민가를 지금 음식물 쓰레기 말씀하셨는데 민가를 왔다 갔다 했을까요? 지금 늑대 생태상 어땠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제보가 나온 것들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늑대가 돌아다닐 때는 늑대의 뭐 발자국이라든가 심지어 뭐 똥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가면서 최대한 경로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분석을 해온 당국에서 하는 말은 근처 야산에서 동물원에서 그다지 떨어지지 않은 점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경향이 좀 더 높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일부에서는 뭐 늑대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추정이긴 그죠.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이 늑대가 원래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무리에 속해 있다라는 거를 좀 중요시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늑대가 친구들을, 동료들을, 친척들을, 가족들을 찾아가지고 사실은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 동물원 입구에 가서 입장료 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늑대가.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배회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처에서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으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지금 어느 정도는 늑대의 동태가 지금 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늑대가 야행성이 있기 때문에 밤에 잘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찾아내면 뭐 오늘 밤이라도 밤중에라도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잡아보는 방법으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시민 제보 말씀해 주시니까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이게 시민이 제보를 주셔가지고 이 늑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건 정말 감사한 제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근래에 좀 과열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것 네네. 때문에 오히려 좀 당국에서 난처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늑대를 내가 잡겠다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뭐 나오고 있다라는 것 같거든요. 어. 뭐 위험한 것도 위험한 거고 특히나 이 늑대가 지금 이렇게 찾아내는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큰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네. 네. 초창기에 이 늑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뭔가 늑대가 어떤 길거리에 특정한 이정표가 있는데 밑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 같은 사진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돌아가지고 지금 나오는 저 사진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저게 저 자리에 늑대가 있었다는 증거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살펴봤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런 CCTV 영상이나 이런 게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저거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조작 사진 내지는 합성 사진인 것으로 판단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당국 입장에서는 제보를 해줬는데 그게 만약에 진짜인데 그걸 확인을
확인을 못했다가 더 큰 사고가 나버리면 아니 제보를 해줬는데도 무시를 해가지고 사고가 났다라는 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저런 거짓 제보 사진이 왔더라고 하더라도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관심이 너무 과열돼가지고 괜히 저런 내가 늑대 봤다, 늑대가 여기도 있네 이런 합성 사진이 막 난무하기 시작하면 그게 굉장히 수색 작전이나 여러 가지 당국의 조치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사진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좀 최대한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이게 뭐 늑구가 빨리 잡혔으면 하는 반응 중에 민가로 내려와서 사람을 해칠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 늑대는 사람 손에서 많이 자란 늑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늑대 중에서는 좀 낮은 편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늑대이기 때문에 이 위기에 몰려서 어떤 공격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른다라고 우리가 주의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20세기 초에 늑대 피해가 1930년대, 40년대 되게 크게 있었던 적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네. 기록을 찾아보면 1년에 전국에서 늑대의 공격을 받은 가축 마리수가 1000마리씩 나옵니다. 1년에요? 네. 그렇네요. 지금 뭐 늑대가 남한 지역에서 거의 다 멸종됐습니다만 네. 그런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늑대를 만만하게 볼 동물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늑대를 목격하시게 되면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그 사진 찍으려고 애쓰시면 안 돼요. 늑대 네. 근처에서 늑대 얼굴 잘 보이는 쪽에서 사진 찍으러 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뭐 사고가 나거나 이런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늑대를 보시면 사진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멀리 좀 빠져나오신 다음에 바로 신고하시는 게 좋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늑대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동물원에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개랑 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늑구가 만약에 네. 야생에 적응을 하고 여기서 다 성체로 자라게 되면 이렇게 커지지 않을까, 그럼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좀 어떻습니까? 늑구도 굉장히 크기까지 커질 수 있는 그런 개체인가요? 핏줄이나 혈통만 보면 이 늑대가 속하는 유라시아 늑대라는 이 아종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종이긴 합니다. 커질 수 있다. 고양이과 동물 중에 제일 큰 게 호랑이잖아요. 네. 개과 동물 중 개과에 여우, 너구리 이런 게 속하죠. 개과 동물 중에 제일 큰 게 뭘까요? 개하고 늑대. 요게 개과 동물 중에는 제일 큰 축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커지면 생포된 늑대 중에서 크게 자라는 건 막 80kg까지 자라나는 것도 있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충분히 크게 자라날 수가 있는 개체이긴 한데 이 늑대 같은 경우에는 빨리 포획되지 않으면 폐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얼른 포획이 되는 게 여러모로 늑대에게도 사람에게도 좀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늑구가 너무 늙지 않게 빨리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곽 작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